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국강 2교시로서 국가별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베트남 시장 및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미국, 중국, 프랑스에 이어서 오늘은 베트남 시장 규모 및 전망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베트남 뷰티 앤 퍼스널 케어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21억 8,160만 달러로 예상을 했습니다. 2018년 3.4%, 2019년 4.6%의 성장세를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베트남 화장품 시장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서 코로나19의 타격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가장 큰 성장세 10.3%를 보인 색조 화장품은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0.9%의 성장세를 보인 반면 스킨케어는 2019년 7.5%에 이어 2020년 8.6%로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시장의 특징으로 전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활성화는 베트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 전자상거래 평균 주문액은 2020년 상반기 34만 4천 동, 즉 14.83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1%가 증가를 했고, 베트남 전체 화장품 소매 업계의 웹사이트 총 방문 건수 역시 2020년 동안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2, 4분기 성장률은 1, 4분기 대비 15.93%, 3, 4분기 성장률은 2, 4분기 대비 10.63%를 기록을 했습니다. 3분기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됨에 따라서 베트남에서는 화장품 소매체인 매장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19로 공공장소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로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피부 고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리면서 숨을 쉴 때 피부에 오랫동안 온기와 습기가 남아 모공이 막혀 여드름이 생기고 피부가 민감해지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고민으로 떠올랐습니다. 따라서 무향, 무알콜, 무방부제, 무착색제 등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는 저자극성 화장품을 선택하는 베트남 여성들이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셧다운이 지속되고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셀프 스킨케어에 대한 베트남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스킨케어가 뷰티 부분 주요 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홈 스킨케어 방법, 나이 스킨케어 방법, 스킨케어 방법과 같은 항목이 이슈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미백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동남아 지역의 시장 특성과 집에 머물러야만 하는 코로나19 유행 시기가 미백 관리를 위한 최적의 시기로 여겨지면서 미백 화장품의 인기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시장의 품목별 규모 및 전체 성장률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인 유로모니터의 2020년 8월 기준 전망에 따르면 2020년 베트남 뷰티 앤 퍼스널 케어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21억 8,160만 달러, 한화 약 2조 4,324억 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2018년 3.4%,
2019년 4.6%의 성장세를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베트남 화장품 시장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코로나19의 타격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것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2020년 베트남 뷰티 앤 퍼스널 케어 시장 규모 및 성장률 전망을 주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성장률이 2019년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색조 화장품으로 나타났습니다. 색조 화장품은 2019년 전체 품목 가운데 10.3%로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으나 2020년에는 0.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킨케어의 경우 2018년 6.2%, 2019년 7.5%에 이어 2020년에도 8.6%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다음은 2021년 베트남 화장품 시장의 전망을 보겠습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1년 베트남 뷰티 앤 퍼스널 케어 시장의 성장률은 4.2%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며 2021년에는 5.6%로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유로모니터는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한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기본 전망치 외에 코로나19 사태의 악화를 가정한 시나리오 1, 2, 3에 대한 각각의 전망치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앞서 미국과 중국, 프랑스 시장처럼 시나리오 1, 2, 3은 숫자가 커질수록 더욱 비관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시나리오 1은 25에서 35%, 시나리오 2는 15에서 25%, 시나리오 3은 2에서 6%의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시나리오 1에 따른 2020년 베트남 뷰티 앤 퍼스널 케어 시장 규모 전망치는 21억 6,330만 달러로 하나 약 2조 4,120억 원, 21년 전망치는 22억 3,770만 달러, 하나로 2조 4,950억 원으로 예상하고 성장률 역시 각각 3.3%, 3.4%로 기본 전망치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나리오 2에 따른 2020년과 21년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2.9%, 1.8%로 추산이 되며 시나리오 3에 따르면 2.2%, 마이너스 0.005%로 더욱 낮아질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베트남 화장품 시장의 2020년 10월까지의 빅데이터 키워드를 분석하여 소비시장 제품, 유통의 키워드를 확인해 본 결과입니다. 소비 키워드 분석 결과는 코로나 영향으로 면역, 거리두기, 염증, 홈케어, 스트레스 등 소비 키워드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제품의 키워드로는 마스크, 항균, 아이라이너, 아이펜슬, 스킨케어, 세럼 등이 관심 제품으로 되었습니다. 유통 방법에 대한 키워드에서는 온라인, 디지털, 소셜미디어, 라자다, 쇼피 등이 유통의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전후 베트남 화장품 시장의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장 인루에 있는 베트남 화장품 시장은 코로나19에도 계속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와중에서도 베트남에서는 화장품 소매체인 매장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콩 화장품 소매체인 왓슨스는 2020년 베트남에
4개의 매장을 신규로 오픈했으며 2020년 10월에는 일본의 대표적인 드럭스토어인 체인인 마츠모토 키요시가 베트남 시장에 진출을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 화장품 시장의 전자상거래 부분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가속도가 붙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평균 주문액은 2020년 상반기 34만 4천 동 14.83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위조 화장품 판매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코로나19로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가 되면서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마스크 내 피부 트러블 고민이 증가함에 따라 저자극성의 순한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셀프 스킨케어에 주목하는 소비자도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유통시장의 분석으로 코로나19의 베트남 화장품 유통시장의 변화는 앞서 알아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중심의 유통시장의 활성화입니다. 시장조사기관 아이프라이스와 트래픽 분석 기업인 시밀러웹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평균 주문액은 2020년 상반기 34만 4천 동 14.83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1%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또한 2019년 하반기 26만 2천 동 11.3달러보다 높은 수치이며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베트남을 강타하면서 새로운 온라인 쇼핑 습관이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베트남 전자상거래협회 역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온라인 쇼핑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150억 달러로 향후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전자상거래 플랫폼 방문자 수 조사 결과 월 평균 방문 건수 1위는 쇼피 5,260만 건이었으며 이어 모바일 월드 2,510만 건, 티키 2,114만 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쇼피 기록은 1사분기 대비 21.6% 증가한 수치로서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베트남은 온라인 쇼핑 앱 전체 트래픽에서 동남아 국가 중 3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이프라이스는 코로나19로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는 동안 전자상거래, 쇼핑몰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모바일 앱을 활용한 라이브 스트리밍, 게임 참여 등을 통한 혜택 증정 등을 늘려 트래픽이 증가했다고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시밀러웹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 전체 화장품 소매업계의 웹사이트 총 방문 건수가 2020년 동안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2, 4분기 성장률은 1, 4분기 대비 15.93%, 3, 4분기 성장률은 2, 4분기 대비 10.63%를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밀러웹의 웹사이트 트래픽 데이터에서 3, 4분기에 1100만 회 이상의 방문 횟수를 기록한 상위 5개 소매 업체로 지어이 스킨푸드, 하사키 왓슨스, 뷰티 가든, 릭시박스가 있으며 이 5개 플랫폼은 화장품 쇼핑몰,
트래빅에서 약 9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베트남 소매 체인 확대에 대한 현상입니다. 2021년 현재는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지만 2020년 11월 9일 기준 베트남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 67일간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가 효과적으로 통제되면서 베트남의 소매 경제에도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에 화장품 소매 체인들도 매장 확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베트남의 주요 화장품 소매 체인 드럭스토어인 왓슨스가 가디언이 있으며 2020년 10월에는 일본의 대표적인 드럭스토어 체인인 마츠모토 키요시가 신규 경쟁 업체로 등장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베트남 로컬 화장품 체인인 뷰티박스는 한국 화장품 중심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인기가 높으며 2020년 10월 첫 매장을 오픈한 로컬 화장품 유통 체인 AB 뷰티 월드도 빠르게 매장 수를 늘려가고 있어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 베트남 시장에서 처음으로 진출한 홍콩 화장품 소매 체인 왓슨스는 아네사, DHC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와 함께 트렌디한 한국 화장품을 취급하면서 주목을 받았으며 이후 메이크업 부분에도 투자를 진행해 더욱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샘플 및 테스터를 사용해 볼 수 없도록 조치한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고객이 자유롭게 제품을 발라보고 색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메이크업 스테이션 공간을 제공해서 젊은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70여 개 한국 브랜드를 전문적으로 유통하고 있는 뷰티박스는 2018년 12월 호치민 비보시티에 첫 매장을 오픈한 이후로 2019년에만 5개 매장을 추가로 오픈하면서 베트남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왔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주춤했던 뷰티박스의 매장 확대는 2020년 11월 호치민 크레이션 센스트몰에 7호점을 오픈하면서 다시 시동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베트남 시장의 저자극성 순환 화장품 주목 현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공공장소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면서 최근 베트남 여성들 사이에서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피부 고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리면서 숨을 쉴 때 피부에 오랫동안 온기와 습기가 남아 모공이 막혀 여드름인 마스크내가 생기고 피부가 민감해지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고민으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피부가 계속 높은 온도로 유지되어 홍조와 가려움 증상이 나타나면서 무향, 무알코올, 무방부제, 무착색제 등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저자극성 화장품을 선택하는 베트남 여성들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스크로 인해 피부 고민이 생기면 저자극 클렌징을 통해 피부를 깨끗이 세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적절한 클렌징만으로 피부 진정, 염증 감소, 피부 수분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 성분을 사용하고 최대한 화학 성분을 배제해서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클렌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로 민감해진 피부의 클렌징 단계에서 필요한 과도한 각질 제거는 지양하며 마스크 착용으로 피부 자극이 이미 발생된 상태에서 억지로 물리적 혹은 화학적 각질을 제거하게 하면 되면 피부가 한 번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여성들의 아침 세안제로 인기 있는 스타필 젠틀 스킨 클렌저는 무향의 저자극성 약산성 클렌저로 피부 자극을 유발하지 않고 거품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라로슈프제의 에빠클라 젤도 인기가 높습니다. 오일 프리, 무알콜, 저자극 성분으로 풍성한 거품을 자랑하며 투명 젤 클렌저이며 지성 및 민감성 피부에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기초부터 탄탄하게 하는 스킨케어 제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식물성 로션이나 세럼 사용을 권장하며 또한 식물성 오일을 함유해 피부 보습과 지질 장벽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며 성분 면에서는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등의 보습 성분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지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는 진정 효과가 있는 젤 형태, 건조한 피부는 크리미한 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감해진 피부의 진정 및 회복 작용에 좋아서 인기를 얻고 있는 BC의 미네랄 8구는 15가지 미네랄을 89% 함유하고 있는 에센스로 히알루론산을 함유하고 있어서 보습 효과를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 종일 햇빛이 내리쬐는 베트남에서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 스킨케어로 여기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로 피부로 민감해지고 여드름이 생겨서 고민인 베트남 여성들을 위해서 뷰티 매거진들은 오일 성분이 많이 함유된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외선 차단제도 마찬가지로 저자극성 제품을 추천하고 있으며 항염작용과 피부 손상을 방지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 좋다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가 민감해져 있을 때 최대한 메이크업을 지양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모공 막힘이 없어 피부가 숨을 쉴 수 있게 하면서 여드름을 유발시키지 않는 저자극성의 논 코메도제닉스 제닉 메이크업 제품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며 저자극성의 무향 오일 프리의 논 코메도제닉 화장품으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품의 시장에 대한 분석으로 위조 화장품 문제를 보겠습니다. 베트남 화장품 시장에서 위조 화장품 이슈는 매년 반복되어 온 문제로 다뤄지고 있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온라인을 통한 위조 화장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베트남에서 위조 화장품들은 정식 유통업체가 아닌 시장의 좌판, 작은 화장품 소매점 등 온라인에서 많이 판매되었으나 2020 오프라인에서 많이 판매되었으나 2020년부터는 온라인에서도 위조 화장품이 많이 유통되면서 그 규모는 더욱 커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18일 호지민에 위치한 화장품 매장 안산 코스메틱스에서 78,678개 로레알,
시세이도 등 글로벌 브랜드뿐만 아니라 이니스프리와 같은 한국 브랜드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제품 포장은 유명 브랜드와 같지만 원산지를 증명하는 송장이나 문서, 라벨이 없는 상태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또한 랑콤은 위조 화장품으로 최근 특히 골머리를 알아온 대표적인 브랜드입니다. 소비자들이 가짜 랑콤 페이스북에서 처럼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된 위조 화장품을 진품으로 착각해 구매하고 사용한 후 부작용이 속출, 랑콤 제품에 대한 불만족 후기와 부작용 치료를 요구하는 글들이 잇따라 게시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10월 출시된 쇼피몰은 100% 정품 판매 플랫폼으로 쇼피몰에는 유니레버, 센카 등 유명 화장품들이 입점해 있으며 100% 정품 보증 정책을 시행해 제품 품질 및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쇼피몰 입점 상품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제품 이미지 상단에 빨간색 멀 라벨을 붙여 눈에 띄도록 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셀프 스킨케어 콘텐츠 이슈의 소비 패턴 현상을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가 확산된 시기 동안에 소셜미디어에서는 스킨케어에 관한 이슈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베트남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외출을 자제해야 했던 3, 4월 동안 스킨케어 관련 콘텐츠는 6개월 중 최고치에 달았습니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2020년 1사분기 대비 2사분기에 175.32% 증가했습니다. 또한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의 스킨케어에 영향을 많이 받아 다양한 니즈에 맞는 맞춤 스킨케어를 찾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클렌징과 세안이 21.17%, 미백이 18.23%, 외에도 보습이 17.3%, 노화 방지가 12% 등이 주요 관심사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셀프홈 스킨케어를 진행하는 여성들에게 가장 큰 관심 부분으로 떠오르는 것이 집중 스킨케어에 필요한 보습 관리입니다. 특히 건강한 피부를 원하고 친환경 니즈에 맞춰 천연 보습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많았습니다. 클렌징 단계에서 각질 제거에는 깨끗한 피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필수 단계로 여겨지고 있으며 안전한 각질 제거에 대한 주제가 크게 증가했으며 AHA, BHA 성분의 각질 제거제 관련 콘텐츠는 상반기 동안 매달 15.6%의 증가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베트남 여성들이 가장 원하는 하얀 피부에 대한 동경은 미백 화장품 시장의 명과 암호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비 패턴에 대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 베트남 여성들 사이에는 미백 관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각종 매거진에서는 코로나19 유행 시기가 미백 관리에 최적의 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식사 광선을 피해 집에 머무를 수 있고 전자상거래로 쉽게 미백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어서 미백 화장품은 계속해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레알의 화이트 퍼펙트 라인은 폼 클렌저와 토너, 앰플 2종의 크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일 제품보다
단계별 사용으로 꾸준히 미백 관리를 할 수 있어서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미백 화장품의 수요가 높은 베트남에서는 저품질의 미백 화장품이 보건당국에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2020년도에 여러 베트남산 제품들이 적발되어 미백 화장품 품질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2020년 8월에는 롭톱 화이트닝 크림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인 클로베타솔 프로피오네이트가 검출되어서 리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성분은 아세안 화장품 협회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것입니다. W-레자 미백 화장품 2종의 수은 함량이 허용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제품 리콜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지만 하지만 두 제품은 여전히 시장이나 온라인 쇼핑몰, 페이스북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데 저품질 화장품으로 적발되어 리콜되었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쉽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서 더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 미백 크림 자체 제작은 최근 들어 온라인을 통한 쇼핑객이 증가하면서 더욱 인기를 얻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믹스하는 과정을 공개하고 본인의 몸에 발라 즉각적인 미백 효과를 실시간으로 확인시켜 주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 크림들은 안전하지 않으며 피부 관련 질병을 얻기 쉽고 또한 손으로 섞어서 만들고 인증되지 않은 용기에 담긴 화장품은 비위생적인 제품으로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코스메틱 트렌드로 베트남 화장품 시장의 흐름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9강 2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